(2024년 8월 27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축차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겁니다. 근데 군사학에서는 축차 투입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갖고 있는 자원이 다 소실돼서 결국은 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축차 투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특검 갖고 밀어붙이다가 지금은 반일 갖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일이 안 되면 또 뭘 갖고 밀어붙일까요? 지금 독도 괴담을 진행시키는데 친일을 갖고 윤 정부를 코너에 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도 괴담은요, 작년에 있었나요? 후쿠시마 괴담의 재판이 될 겁니다. 소득이 없을 겁니다. 참 외람된 말이지만은 저는 한때 독도를 굉장히 많이 판 기자예요. 독도에 대해서 저만큼 취재한 기자가 있나? 저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독도를 많이 팠는데, 독도는 우리 영토이고 뺏길 이유가 없고 뺏기지도 않습니다. 이거 갖고 장난치면요, 그 사람은 사입입니다. 저는 아주 확언을 합니다. 네가 뭔데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앞선 방송에서 광복이라는 용어는 잘못됐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고고학도 박사과정을 좀 밟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고소를 읽다 보니까 이것저것 본 게 있어가지고 광복이란 단어의 유래를 추적을 했었고, 그래서 광복이란 단어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 즉 복국이다. 네, 복국이에요, 복국.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자라고 한 것이, 되찾는 게 일제한테 병합된 한제, 즉 대한제국을 다시 세우는 거 아니었잖아요. 공화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복이란 건 잘못 쓴 용어예요. 광복은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한 거는 일단은 일제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독립정부를 세우는 거죠. 독립을 해서 건국을 하는 거였죠. 제가 그렇게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드렸는데, 역사학자가 너 맞냐? 뭐 누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겁니다. 독도에 대해서도 여러 번 기사를 썼고 많은 발표를 했습니다. 독도에 대해 책을 한번 낼까 하다가 좀 시시해서 접은 적이 있는데, 독도를 일본에 뺏긴다. 이거는 전형적인 선전선동, 북한의 꾀에 놀아나는 겁니다. 잠시 다른 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운영위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상대로 무슨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국가안보실의 실세인 김태호 1차장을 불러서 서미화 의원이 따졌어요. 뭘 따졌냐? 독도 방어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독도 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니까 김태호 차장이 규모는 지난 정부와 동일하고 문재인 정부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공개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독도 지우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희를 묻고 싶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이고,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문제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 의원이 김태호 씨는 친일파 밀정입니까? 아닙니다. 그랬더니 스스로 밀정이라고 하면 밀정이 아니겠죠 하고 이렇게 야유를 했습니다. 이종찬 씨가 용산에 밀정이 있다 그랬는데, 그 밀정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거죠. 설마 김태호 차장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지. 근데 서미화 의원은 김태호 차장을 일본의 밀정으로 몰아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재명 코로나 걸렸다고 닷새 동안 입원한다고 한 그가 병상에서 윤석열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서울의 일부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에 독도 조형물이 없어진 것을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럼 독도 조형물 지우기지 왜 독도 지우기야. 이렇게 용어를 혼란스럽게 해요. 꼭 누구처럼.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강덕구 의원이
국군의 날은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것은 왜 그러냐고 따졌어요. 조선총독부 설립일이 10월 1일인 거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10월 2일을 국군의 날로 한 거는 그날 6.25 전쟁 때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으로 밀렸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9월 중순에 하면서 서울로 수복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낙동강에 있던 우리 부대들이 돌파를 하고 올라옵니다. 빠르게, 아주 빠르게 보름 만에 대한민국을 수복하고 드디어 10월 1일 날 383을 넘어 북진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 때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육군, 공군, 해군이 다 창군일이 따로 있었죠. 이거는 다 아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 국군의 날을 정했는데 이제 와서 조선총독부 설립일 날 국군의 날을 갖게 한 건 뭐냐, 우연이냐라고 질문하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반일몰이를 하기 위해서 환장을 한 거죠. 지금 UFS 훈련을 하고 있죠. 오늘 제가 좀 지방에 갔는데 굉장히 시끄럽더만요. 저는 이렇게 비행기 전투기 소리 듣고도 기종을 대충 아는데 F-15가 날아다니고 다른 거 하나로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꽤 많은 전투기들이 비행하고 있습니다. UFS 훈련 한참 진행되고 있죠. 이 UFS 훈련 중에 동해영토 수호 훈련을 윤석열 정부가 했습니다. 이 동해영토 수호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비공개를 했습니다. 요걸 이제 아까 서미애 의원이 시비를 건 거죠. 이 동해영토 수호 훈련은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우리 합참에서 독도방어 작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작성함으로 인해서 작전 계획에 따라 조금씩 비정기적으로 독도 방어 작전을 했었죠. 그러다가 1996년에 동방훈련이란 명칭으로 정기화됐습니다. 이때가 누군가 하면은 김영삼 정권 때예요. 김영삼 정부가 문재인처럼 경남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이 좀 민족주의를 우선하면서 자극적으로 반일로 갔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민족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북한이 핵개발 초기 단계였을 때 때렸으면 되는데 그걸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지금 북한 핵을 저렇게 크게 만들어 버린 장본인이 김영삼입니다. 뭐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상당히 후회를 했죠. 그리고 또 뭐 맨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은 한국 경제를 박정희 전두환이 만들어낸 한국 경제를 IMF 외환위기로 꼬나박아 버렸죠. 바로 그 직전에 민족주의에 미쳐서 했던 게 동방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독도 방어훈련을 정기화합니다. 그래서 96년에 동방훈련을 6차례, 97년 한번 해놓으니까 계속하죠. 매년 하다가 근데 정작 김영삼 다음에 들어선 김대중 정권은 김대중 씨는 옛날 일본으로 망명해 있었죠. 일본의 망명 중에 이우락이 이끄는 중앙정보부가 그를 납치해 왔었죠. 오히려 일본이 김대중을 보호했고 김대중 씨는 굉장히 일본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2003년부터 정기적으로 이제 동방훈련을 하죠. 그게 굳어지니까 이제 쭉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오다가 문재인 정권 때는 2019년 그때 뭐 일본이 우리한테 뭐 안 판다고 해가지고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땐 최대 규모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2019년부터는 동해영토 수호훈련, 동방훈련에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뭐 한때는 2019년 때는 수상함 12척, 항공기 11대, 그리고 특전사와 해병대를 동원해서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일본 해상자위대로 추정이 되는 적 선박이 독도 영해를 들어오는 겁니다. 독도라는 그 땅에는 상륙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저는 독도를 여러 번 가본 기자입니다. 헬기 타고도 들어갔다가 나온 적도 있고, 배 타고 들어간 적도 있고. 독도에 배를 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지금도 울릉도에서 그 배가 갑니다. 근데 그 배를 그 물량장에 대긴 되는데 파도가 크면 못 돼요. 보통 이게 항구에 가게 되면 항구 앞에 방파제가 있어서 파도를 막아주기 때문에 배가 방파제 안으로 들어와서 파도가 없는 공간에서 부두에 배를 대잖아요. 근데 동해는 갑자기 독도에서는 조금만 나도 확 깊어집니다. 방파제를 싸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배가 그냥 부두에 대야 되는데 이게 파도가 크면요 부두에 박아서 깨집니다. 그래서 독도에 가겠다고 가보면은 한 반 이상 배를 못 댑니다.
저는 이제 배를 대갖고 내린 적도 있고 못 내린 적도 더 많고, 그렇게 해서 배를 대고 내린들 그 물량장 줍으면 약간 거기 시멘트를 부어서 평지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변다리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일장기를 꽂은들 꽂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 주간 해변을 우리 군이 완전히 둘러싸고 보급 못 해주고 하게 되면 굶어 죽어요. 지금 거기에 이제 경북경찰청 소속 의경이 일개 소대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은 계속 보급을 해줘요. 그들도 그 독도라고 하는 거 일종의 해산이죠. 산 꼭대기에 있는데 이걸 짊어지고 보급품 올라가기 불편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짚라인 같은 거 도로래를 설치해서 물량장에 혹시 물자를 내리면 그 물량장에 내리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상당수가 우리 그 의경 친구들한테 막 유흥품 줍니다. 그럼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기 힘드니까 도로래를 걸어서 올립니다. 상당히 거기는 뭐 점령해봐야 거기다가 군사기지도 안 되고 거기서 포를 설치해서 미사일을 설치해서 울릉도를 공격할 수도 없고 의미가 없죠. 근데 거기를 해병대하고 우리 특전사 부대를 보내서 상륙하는 누구를 막는 그런 훈련까지 했습니다. F-15K까지 동원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해군 1함대 지역인데 해군 1함대의 사령함이 광개토 대왕함입니다. 그리고 해경은 동해 해경에서 갖고 있는 최대의 배가 5,000톤짜리 배죠. 독도의 옛 이름을 따서 삼봉함이라고 합니다. 이 삼봉함이나 광개토 대왕함은 너무 커서 독도의 그 무량장에 대지들 못해요. 바깥에서.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은 적성 세력이 독도를 점령하려면 배를 타고 오겠죠. 그 배가 온다는 가정하에서 우리 그 구축항하고 해경에 5,000톤짜리 배가 가서 그들을 막는 거죠. 그리고 대구 기지에서 출격하는 F-15 같은 게 날라와서 그걸 공격함으로 해서 막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정보가 있어야 그런 작전을 하니까 그 정보를 입수했다고 가정해서 해군과 해경 그리고 공군이 합동작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독도를 누가 뺏어간다고 해야 이걸 계속 훈련을 하죠.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쿠시마 2021년 사고가 났었죠. 그때는 꽤 많은 방사능 물질이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러 태평양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쏟아진 방사능 물질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비가 오면 주변에 많이 떨어졌겠죠. 그래갖고 비가 올 때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제가 후쿠시마를 1년 후에 갔다 그랬죠. 그때 가보니까 일본 친구들이 맨 위에 땅을 막 긁어내서 그걸 이제 어디 담아놔요. 일정 기간 지나면 방사능은 반감기 지나서 위력이 떨어지잖아요. 일본 친구들은 땅을 다 걷어놨었어. 걷기 전에는 거기 떨어진 방사능 물질이 다 바다로 간 거지.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일본이 이제 자기네 그 후쿠시마 사고 난 데에서 자꾸 이제 지하수가 들어오니까 그 지하수 중에서 처리를 해서 안전한 걸 지금 내보내니까 이제 와서 난리입니다. 참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도 떠들고 재야단체가 떠들어서 저도 뭐 작년에 그때 많이 다투고 했었는데 우리 정부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원래 92개인데 100개 이상, 2배 이상 늘려서 243개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또 각종 일본서 오는 우리 일본 수산물 많이 수입하잖아요. 그거 다 검사하고 모아놓으라고 안 해도 될 돈 1조 6천억을 썼어요. 지금 이재명 씨는 전 국민한테 13조 25만 원씩 13조 주자 그러는데 13조의 10분의 1 정도를 안 해도 되는 이것 때문에 썼단 말이에요. 후쿠시마에서 그게 방류되면은 그 밑에 있는 동경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해산물 먹고 있는데 쓸데없이 이 불안감 퍼뜨려갖고 후쿠시마 괴담을 만들었죠. 그게 민생을 위한 정치라고 하면서. 그게 민생입니까? 선동이지. 일본 사람은 호구입니까 진짜? 계약만 호구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산물도 죽었었어요. 참 수산물 업체 사람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방류하고 있는데 대형 3사 마트에서는 수산물 매출이 다시 회복됐고 일본 수산물 수입은 지난해부터 늘어났습니다. 근데 뭐 후쿠시마 괴담이야. 이게 자꾸 정치투쟁이야. 독도요. 일본이 안 뺐습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이 차지했다 그러면 일본이 독도를 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일본 자위대 갖고는 할 수도 없고 이게 다 독도 괴담, 후쿠시마 괴담 다 친일 괴담입니다. 있지도 않은
가짜가 진짜를 공격하는 겁니다. 특검이 안 되니까 반일로 흔드는 거죠. 또 반일이 안 되면 또 뭘로 흔들까요? 이렇게 못되게 움직이는 이재명 세력들, 이런 궁리하지 말고 북한의 김정은 눈을 후벼 파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머리를 굴리면 어떨까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죠? 제 앞선 방송에서 김정은이가 한참 헤즈볼라하고 이란이 사용하고 있는 무인기에 주목해서 자기들도 열을 올리는데, 우리도 무인기 빨리 서둘고, 그 다음에 북한 무인기 잡는 K 아이언돔 빨리 서둘고 해서 한순간에 테러리스트 리더인 김정은을 잡는, 그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다가오는 위협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후쿠시마 괴담, 독도 괴담, 친일 괴담 하는 이 세력은 진짜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건지, 이게 민생 정치인가요? 한번 자세히 보시고 줏대 있는 비판을 해주시길 악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